구독, 좋아요. 네, 하터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마다 저희가 게스트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일에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금요일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터뷰가 총 2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2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 이렇게 2번 진행을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번 주에 출연해 주신 신성영 인천시 의원님 오늘 모시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옆에 이제 의회 이렇게 하나 달고. 오늘은 달고 와봤습니다. 원래 이제 회의 갈 네. 때마다 항상 저희는 이제 의회 정례회라든지 이런 회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제 저희 지역 현안 챙기는 뭐 간담회라든지 실무 간담회 때도 그래도 어떤 뭐 주민을 대표하는 무게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통상 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네. 되게 쬐꼬만데 네. 되게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자부심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니 네.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쵸. 이게 은근히 어깨에 이제 뭐 짓누르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이제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럼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많이 제가 다룰 거라서 뭐 비단 뭐 다른 나라 이야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정말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꼽을 만한 게 지금 보수가 괴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보수의 최저 라인이 이제 완전 이제 박살나는 거다. 그런데 이미 사실 아시겠지만 그림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정당 지지도 이것부터 보고 갈게요.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1%, 좀 높게 나온 거는 28.8%도 있긴 하던데 굉장히 낮게 나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한 상황인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시기와 비슷했을 때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거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으쌰으쌰 해봐야 되는 때인데 그런데 지금 어제 아침에 난 이 속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내용이 끊이지 않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5일째 만에 직을 내려놓고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백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겉만 혁신이고 실상은 어떤 국민의힘 구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중립MD에 나와주셨던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치 이제 안철수 의원을 바지 사장 세우듯이 세운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비판도 언론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윤희숙 연구원장이 새로 맡았어요. 새로 맡았는데 과연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도한 바대로 혁신이라는 게 과연 될까? 그리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도한 그 혁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혁신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이런 의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와 혁신이 투트랙 지금 이제 예정인데 이게 잘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뭐 변화도 많고 네. 윤희숙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연구원장께서 이제 새롭게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되셨어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제 채 뭐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혁신위원장이셨던 분께서 5일 만에 그 직을 내려놓으셨고 근데 내려놓으신 이 사유도 사실 뭐 혁신위원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하던데 뭐 2명이 이제 뭐 그 인준이 안 됐다라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갈등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신 걸로 보여요. 근데 굉장히 지금 사실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을 그 결정을 못 하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해안들이 있을까? 과연 고민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투트랙이 잘 작동될까라는 굉장히 어떤 우려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이 전당대회를 할 거면은 전당대회만 집중을 해가지고 네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흘러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저희 팬앤마이크 출연해주신 게스트 분들이 좀 해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혁신을 하려는 거 맞냐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수 언론들도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리겠다라고 각자 나서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직을 내려놨어요. 직을 내려놨는데 이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원래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그런 시선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어떤 민심 측면에선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층과 그리고 지지자층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철수했다. 너무 빨리 또 철수를 해버렸고 애초에 당대표를 노리고 혁신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인물 적합도를 보는 여론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라인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내부 분열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내부 분열하고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지방을 조금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네. 지방에서 어떤 시장에서 시장 상인분께서 네. 요즘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한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 국민의힘 지지를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언뜻 들어가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하고 논쟁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뭐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들을 보고 그분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정당이라는 어떤 프레임 때문에 지지하셨던 분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중심이 아예 없는 것처럼 지금 흔들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저도 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윤희숙 연구원장이셨던 지금 혁신위원장께서 저는 사실 기억나는 건 최근에 제가 김문수 선대위에 이제 그 수석 부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단일화를 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그것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잘 못 잡고 당이 막 흔들릴 때 한덕수 전 총리랑 어떤 그런 불화가 있을 때도 당이 냈었던 그 정책들 그리고 우리 김문수 캠프에서 냈었던 정책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연구원에서 냈었던 정책들도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그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도 사실은 당 밖에나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일반 유권자분들께서도 이거 뭐냐 돌려막기 인사냐 어떻게 그대로 들렸던 사람들이 또 혁신위원장을 맡고 혁신과 쇄신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변화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께서는 사실 그 직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원님께서는 김대식 의원님이었나요? 네네. 철수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을 맡았다가 그걸 책임감 있게 끝까지 밀고 붙이지 못하고 뭐
그 뭐 단일화를 해버리신다던가 아니면 지지자들이 이제 끝까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도 뭐 직을 내려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끝까지 본인이 이제 처음에 맡으셨을 때 이게 당대표가 그 확정이 돼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뭐 60일간의 이제 활동을 보장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막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의지를 다분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뭔가라도 하고 나가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뭐 큰 갈등이 내부적으로는 있었겠죠. 뭐 조율이 안 되고 뭐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친윤이 이제 뭐 지금 당을 다 또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혁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안 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지 사장이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당의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혁신이라는 거라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냈으면 어쨌든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거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고 처음에 맡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부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박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어쨌든 이 혁신이라는 거가 이제 성원석 원내대표가 삐그덕거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삐그덕거려도 그거를 이제 또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가는 게 또 혁신인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바로 내려놓았다라는 거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있죠? 지금 띄워드릴 텐데 이게 이제 쿠키뉴스 의뢰로 약 2주 전인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힘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42% 그리고 2위인 한동훈 후보가 28점 아직 후보는 아니죠. 28.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김문수 전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기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대선 투표율을 그래도 40% 넘게 끌어올린 게 김문수 후보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 김문수 전 장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다시피 안철수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이 지도부, 지금은 새로운 지도부가 됐지만 어쨌든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쌍권을 이제 당에서 이제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 쌍권 이 두 분이 어쨌든 이제 같이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쌍권과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대선 때 갈등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밀어주지 않았고 어떤 그 단일화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깨끗하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이 지도부와의 갈등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국민의힘 살려낼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세 번째 질문 여기서 이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1번, 2번 질문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조금 안 드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의 절반, 저는 절반은 그래도
우파 성향의 이제 국민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이 이제 지지도가 2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시고 네.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기존의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이제 발전 사항들을 지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표방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가치들 그런 것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이렇게까지 크게 실망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길게 말씀드리고 이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그 당권을 도전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사실 지금의 이제 혁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지금 저는 좀 되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느끼는 혁신은 사실 돌려막기 인사들로 옳다 그르다를 갈라서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려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사실은. 혁신이 아니라 네네. 숙청이. 그렇죠. 흡사. 지금 어떤 분들 써주셨는데 웰빙 정당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굉장히 저것도 우리 국민의힘이 없애야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큰 계파가 있었어요. 뭐 한동훈계가 있었고 윤석열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양대 계파가 아닌 분들은 서로가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쳐내야 되는 숙청 대상이다. 그걸 단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전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계파색이 옅거나 짙거나 뭐 조금 부합하거나 안 부합하거나 이런 사람들 차이만 있지 중심이 없이 그냥 막 휘둘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께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셨었냐. 뭐죠? 시대정신이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여기 펜앤마이크에 맨 처음 출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투건이라고 하셨던 네. 그분께서 우리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민주적인 절차들을 막 강행하셨을 때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여기 나와서 그 두 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평소에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면 그 전면에 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배지를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정치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기본조차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3 계엄 사태가 있고 네. 그 후에 여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을 민주당에서 내란 정당이라고 아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시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였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게 씌워져 있고 지금 80명이 넘는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함부로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말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지지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죠.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이름 자체에 마치 오물을 이렇게 끼얹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라는 게 새로 출발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됐듯이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됐듯이 뭐 이름만 바꾸고 그냥 뭐 인사는 그대로 방식은 그대로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중앙 정치가 잘못됐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완전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시대가 어렵다. 그러면 그거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쪽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 누가 씌웠습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이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내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이라는 폭력적 수단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네. 제가 12.3 계엄 후에 그때 제가 국민의힘 중앙당의 부대변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앙당 당직자 중에 한 명인 사람으로 제 페이스북에도 계엄 터지고 나서 3일 있다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계엄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다만 탄핵은 막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낳은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그런 어떤 개파라든지 어떤 뚜렷한 소신 없이 흔들리는 중심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같이 지지하면서 선대본부장 중에 한 명이었던 장동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굉장히 소신 있는 행보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직전에 한동훈 그 개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한동훈 당대표였을 때 각종 보궐선거에 전국을 다 같이 지원 유세를 다녔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냈던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하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함께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 기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탄핵 국면에서부터 분열이 좀 심각하게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었더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는 그 수준만 봐도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지가 대략 감이 잡히잖아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면은 너희가 내란이야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동단결, 일치단결 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렇게까지 잠재우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단결 능력만 보더라도 어떻게 대응했겠다라는 게 대략 그려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도 계속 얘기를 해 오시는 것들이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분들도 다 우리 국민의힘의 식구다라는 얘기들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원들께도 너무 이제 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차마 우리 국민의힘 내가 우파 색깔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당이 하나로 저는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사실 그 웰빙의 이름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갑재 논설위원이신가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에도 이제 계속 논란이 있으시던데 네.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당시 그 공수처에서 체포를 집행을 했었죠. 네. 2차 그때 관저 안에 저도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관저 앞에 44명 국회의원이 왔었는데 그 명단들 다 색출해가지고 다음에 정치에 못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너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분명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의 방식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불통의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네, 그렇죠. 민주당에 잘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흡사 우리가 수긍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예를 들어 뭐 이재명의 지금 60%의 지지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그거에 편승을 하고 그걸 모습을 보이면서 투쟁의 의지를 스스로 폄훼를 하고 의지를 저하를 시킨다면 그건 정당으로서의 가치조차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은 일부 당연히 굉장히 엄중한 시국에는 네. 광장의 목소리도 수렴을 하고 큰 그릇에 어떤 중심을 잡을 자들이 필요하고 그 그릇이 전부 다 한 대의 힘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저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그런 중심을 잡아줄 분은 사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 주장을 하고, 이분의 살아온 그 삶을 보는 거랑 최근의 주장들을 보십시오. 사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개파로 나눠져서, 왜냐하면 계엄의 폭력적 수단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우리 당 안에서도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동훈 괜히 너 한동훈 지지하니까 너는 이제 뭐 안 돼. 아니면 뭐 김문수 지지했어? 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어. 그래서 넌 안 돼.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 당을 스스로 우리가 계속 갈라나가고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싸워야 될 이재명이라든지 민주당의 이제 그 싸워야 될 투쟁 의식을 우리 스스로 저하하고 우리 스스로 내란 정당이란 얘기를 하고 하면, 그렇죠. 뭐 우리 당 스스로 없애자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은 투쟁 의식이 좀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뭐 저 이제 우리 굉장히 이제 같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이제 뭐 관악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산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산을 가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경제를 진짜 잘 챙겼던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그런데 왜 경제를 잘 챙기는 정당이 지금은 뭐 민주당처럼 왜 우리 국민의힘이 왜 그걸 못 챙기고 있냐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당원 당규에 왜 뭐 기본소득이란 말들이 들어가 있냐, 뭐 완전히 이제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정당이 지켜야 되는 가치들을 새롭게 정립을 한 상황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을 하나 세우고 그 후로 이제 대동단결해서 여당하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잘못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저희 채팅 댓글 중에 뭐 네.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이면은 민주당은 외란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뒤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